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내 가족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종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뇌가 부어올라요. 긴장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예민해요. 정말 예민하고. 제가 열어드리고 신경외과에서 수술하시고 제가 다시 닫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후 9개월 때 수술을 했던 애기입니다. 손에 어마어마하게 큰 종양이 있어가지고. 마비가 오거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Дискомфорт, это все сжимает. 24시간 365일 응급실로 오는 그 종양 환자분들을 저희가 잘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쉬운 환자는 없는 겁니다. 많은 또 좌절을 느낄 텐데 거기서 극복하고 내가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답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all or none이거든요. do no harm, 그 다음에 all or none.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면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는 분명히 증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혈관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보이니까 이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쉬어가세요. 뇌종양센터라고 하는 것이 뇌종양이라는 어떤 공통의 질환을 통해서 뭉쳤지만 또 각자 그 안에서의 무기가 서로 틀리거든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집어여서 하는 수술이 상당히 대세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서영봉 교수님이 그런 데서 굉장히 이제 선두주자이시고요. 신경외과 머리에 뇌종양이 무조건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방사선이라는 새로운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치료도 하니까 우리 김명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그런 쪽으로 맡아서도 할 수 있고 소아에 대한 머리의 뇌종양도 또 그런 분야는 또 지금 제가 맡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세 명이 각각의 무기가 서로 다 틀리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을 받는 거죠. 가령 치료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한 명만 있으면 치료 방침은 그냥 하나겠죠. 하나일 텐데 어쨌든 저희는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적합하겠다는 거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장점은 아무래도 서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가족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의료진들끼리 신뢰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의사사회가 어떤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서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라는 거는 결국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뒷받쳐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팀들은 그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제 진료 보셨잖아요. 그때 네. 저는 지금 현재 뇌종양센터에서 이제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추진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처음에 도와드리고 있고요. Дискомфорт, это все сжимается. 네, 뭔가 눈이 노리는 것 같아서 느낌이. И ухо у меня сжимается, и глаз сжимается. 처음 진단부터 수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여러 팔로업 과정을 총망라해서 영상 검사를 위주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뇌종양 자체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리고 워낙 크기가 크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이 똑같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런 변화들이 수술 이후에는 그냥 수술에 의한 소견인지 치료에 의한 효과인지 이런 것들과 구별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검사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점차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과정이니까 안심하시고 검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MRI 검사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뇌 사진부터 해당되는 종양의 작은 종양까지 충분히 종양은 잘 보이는 검사입니다. 검사하면서 나오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저희도 찾아가면서 그 부분 타겟 부위를 좀 자세하게 찍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종양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여러 장 사진을 찍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이자 좀 보세요. 좀 크게 떠보세요. 저는 이제 신경외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뇌 종양도 그렇지만 뇌의 모든 것들은 시신경을 포함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뇌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시신경 기능 검사가 꼭 필요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봐도 색깔이 많이 다르죠. 많이 하얘졌어요. 이거는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면서 생겨가지고 시신경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 시야 검사라고 해서 기능 검사를 해보면 오른쪽은 괜찮게 하얗게 나왔지만 왼쪽은 거의 안 보이는 걸로 나와요. 수술이 이제 종양 제거를 한 이후에도 이제 이런 시신경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간혹 영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들이 이제 눈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의 예후라든가 어떤 결과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눈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환자분 아마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함이 나탈리아. 살려달리래요? 이제 코로 들어가서 제거를 할 거예요. 코로. 여기에 이렇게 종양이 있는데 제가 열어드리고 신경외과에서 수술하시고 제가 다시 닫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어차피 오른쪽 쭉 들어간 거니까 대한신경 내시경 수술학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이비인후과하고 신경외과가 포함된 학회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 3분하고 신경외과 교수님 2분하고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제가 혼자 열고 종양을 떼고 혼자 마무리까지 이제 혼자 하게 되면 장점은 있는데 다만 전 과정을 혼자 하게 되니까 때로는 이제 뭐랄까 좀 종양이 큰다든지 조금 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지치게 되는데 세분화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종양을 떼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수술방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되게 소통이 잘 되니까 바로바로 수술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당일날 갑자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계세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내시경 갖고 이제 하는 게 김상대 교수님이랑 저 그리고 이비인후과 이승훈 교수님 이렇게 있었고 첫 케이스 생기자마자부터 그냥 바로 제가 투입이 돼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협진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모든 과가 저희는 사실 협진을 내는 거는 약간 어떤 형식적인 면이고 그냥 카톡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저희 다 정해진 상태의 협진을 보거든요. 사실 소통이 빠르죠. 수술을 하면은 어쨌든 김상재 선생님이 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제가 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8년째 이어져 오는 거니까 이제 많이 거의 가족같이 지내고 있죠, 사실은. 네. 저희가 이비인후과하고 신경외과 같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시신경의 어떤 예후 결과를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치면은 수술 후에 이제 후학 기능 여부는 이비인후과에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신경외과는 아무래도 그런 분야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전문 술기의 어떤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협업인 거죠, 사실. 몸 힘 빼시고 코로 숨겨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그 오늘 괜찮아서 등에 있는 거 보고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볼게요. 내시경으로 이제 뇌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며칠 동안은 이제 코에다가 솜을 넣고 좀 계셔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코가 막히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거든요. 신경외과랑 이비인후과랑 같이 진료를 하면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고 나서 코 상태를 계속 점검해드리고 또 환자분 내척수액 같은 게 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다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전후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외과 논의를 해서 이제 환자 이제 치료나 이런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나면 사실 저희를 더 자주 보세요. 모든 치료를 수술 직후나 수술 중에는 호르몬 보충을 충분히 해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보충을 해드리고 수술 후에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실 수 있는 용기와 이제 이런 호르몬 보충이나 관리, 약제 관리는 이제 제가 다 책임지고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양이라는 것이 생기면 뇌에 어떤 위치 X, Y, Z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종양이 있게 되면 뇌가 많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부종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뇌가 부어 올라요. 정상적인 사람과는 어떤 정의적인 위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제가 하는 수술은 이렇게 상부뇌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부뇌를 수술을 하는 건데 이 하부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게 되면 막 뇌가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이제 환자분 마취 건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허리에다가 관을 넣고 뇌척수액을 배액을 시킨 다음에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수술 부위 자체가 이 귀 뒤쪽입니다. 귀 뒤에 보면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 쪽, 이 귀 뒤쪽을 수술하는 거라서 환자분이 옆으로 누운 상태로 사실은 굉장히 수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준비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많은 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미세혈관 감압술 팀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눌리는 혈관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건 틀리지만 수술의 어떤 그 과정 자체는 항상 동일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 수술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수술 중 신경 감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부 뇌신경서부터 안면신경, 청신경, 그다음에 또 3차 신경 수술할 때는 또 그 위쪽에 3차 신경까지 실제로 수술하면서 청력의 저하가 있는 것을 빠르게 발견을 해서 만약에 청력이 전도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수술하던 거를 또 멈추고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수술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수술입니다. 긴장을 한다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특히나 미세혈관 감압술 할 때는 정말 예민해요. 정말 예민하고 만지지 마. 한가는 괜찮나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미세혈관 감압술 하는 전날은 저도 일찍 자고 좋은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부자리도 깨끗이 개고 뭔가 이제 저만의 의식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all or none이거든요. do no harm, 그다음에 all or none.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면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는 분명히 증상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브리핑 끝판에 애기 얘가 16년생이지 생후 9개월째 수술한 애잖아. 근데 최근에 왼쪽에 다리를 끄는 거야 이제. 왼쪽에 다리를.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저거를. 그러니까 9년을 멀쩡하게 지낸 애가. 그러니까 펑셔널하게 뭘 해줄 게 있냐 뭐 이런 의미지. 조금 얘가 걱정돼. 오늘 수술할 아기는 머리에 손해에 어마어마하게 큰 종양이 있어가지고 생후 9개월 때 수술을 했던 아기입니다.
머리에 물이 차는 뇌수두증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걸 해결하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을 이제 할 겁니다. 소아 뇌종양 수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특히 경기도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상대 교수님께서 소아 뇌종양을 전문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세팅 자체가 워낙에 소아 환자를 위해서 세팅이 잘 돼 있는 편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저희 센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뇌종양 환자분들이 뇌종양 하나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암에서 전이가 된 뇌종양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또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기저질환을 다 고려를 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오른쪽 쉐이빙하고 왼쪽도 오픈 시켜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체를 다. 그 다음에 왼쪽은 꾸매고 이렇게 나오는 게 크롬이 썩어들어요. 아니 지금 물 썩어 있네? 뇌종양으로 생기는 응급은 또 굉장히 환자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아예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또한 조금 스트레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길이 막혔다. 그럼 물길을 뚫기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예 밤을 새면서 기본적인 종양까지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매일 있거나 자주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게 교수들과 의료진한테는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에피듀랄 일하기에는 피가 너무 트라우마인 것 같아. 후두골을 떼주는 수술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자꾸 이제 뇌척수액이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척수액 안 차도록 경막을 다시 닫아주는 수술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드레인 돼요? 안 돼. 근데 아까도 꽂았는데 프레셔가 엄청 낮아서 왜 공기방울만 뿅뿅 나오고. 그러한 어떤 특성화된, 특화된 어떤 내시경 수술과 어떤 소아 수술과 그다음에 방사선 수술, 사실 이렇게 구색을 다 갖춰서 있는 센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저의 또 어떤 책임감, 뭐 자부심, 센터를 잘 이끌어 가려면 이제 그 분야의 또 세컨맨들이 또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니어 스태프들을 우리가 또 빨리 발굴하는 게 우리 센터의 또 다음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서영범 교수님이나 김영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우리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반면 거기서 더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 환자? 우리 양팔 이렇게 올려볼 수 있어요? 번쩍! 힘이 그거밖에 안 돼?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사명감, 내가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 혹은 많은 또 좌절을 느낄 텐데 거기서 극복하고 그러한 어떤 단순한 사명감일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형제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면 뭐 어차피 답은 나오지 않을 거죠. 특별한 건 없어요. 환자분들이 일단은 뭐 자유롭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뭐 운동도 하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저희 멜에 오셨을 때 걱정이 없다 이런 거 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저 또한 이제 뿌듯하고요. 아니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저도 그래도 뿌듯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수술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적 구성이 일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종 어떤 병에 대해서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보다 원활히 이제 협업을 상의도 하고 진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가족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의료진들끼리 신뢰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